여러분은 지금 몇 분봉으로 매매하고 계신가요? 트레이딩뷰를 켰을 때 정말 많은 분봉이 있죠. 같은 종목이라도 어떤 사람은 1시간봉, 어떤 사람은 1분봉을 보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몇 분봉에 갇혀있는 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특정 분봉에 갇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매매를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큰 타임프레임에서부터 작은 타임프레임 순으로 분석을 진행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흐름을 보는 과정일 뿐 특정 분봉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흐름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추세장이냐 또는 횡보장이냐 이 두 가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추세장인지 횡보장인지 판단을 하면 몇 분봉에 상관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방법으로 지난 4월 단타 매매로 약 1억 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또한 특정 분봉에 갇히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 분들 중 대다수의 구독자분들이 매매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은 롱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숏인가요? 이 자리에 들어가도 되나요? 몇 분봉을 보고 매매하시나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보다 먼저 해야 하는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은 횡보장인가 또는 추세장인가? 이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차트의 80%는 횡보이고 20% 정도만 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지표를 써도 아무리 좋은 타점을 배워도 결국 수익이 안정적으로 쌓이기는 어렵습니다. 즉 시장이 횡보인지 또는 추세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써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의 매매법으로 모든 장을 대응하려고 합니다. 횡보장에서도 돌파를 기다리고 추세장에서도 역추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반복됩니다. 횡보장에서 돌파 매매를 하면 계속 페이크 돌파에 당합니다. 반대로 추세장에서 상단이라고 숏을 치고 하단이라고 롱을 잡으면 추세에 계속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매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장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횡보 시스템 트레이딩, 두 번째는 추세 시스템 트레이딩. 제가 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종목인 국제골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골드는 일반 주식이나 코인과 다르게 특정 시간대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드를 매매할 때 단순히 1분봉, 5분봉, 15분봉만 보는 게 아니라 아시아장, 런던장, 뉴욕장처럼 수급이 들어오는 시간대 자체도 하나의 타임프레임처럼 보고 있습니다. 골드는 24시간 움직이지만 하루 종일 같은 힘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중요하게 보는 시간대는 아시아장, 런던장, 그리고 뉴욕장입니다. 왜냐하면 골드는 시간대별로 들어오는 수급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아시아장에서는 박스권을 만들고 런던장에서는 그 박스를 흔들고 뉴욕장에서는 방향을 확정하거나 뒤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골드 매매에서는 단순히 차트 패턴만 보는 것보다 그 패턴이 어느 시간대에 나와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돌파라도 아시아장에서 나온 돌파와 런던장, 뉴욕장에서 나온 돌파의 의미는 다릅니다. 아시아장에서 나온 돌파는 거래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런던장이나 뉴욕장에서 나온 돌파는 실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움직임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런던장이나 뉴욕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파를 믿는 건 아닙니다. 골드는 런던장 초반이나 뉴욕장 초반에 유동성을 먼저 털고 반대로 가는 움직임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돌파 자체보다 돌파 이후 가격이 어디에 안착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장에서 당일의 기본 박스를 먼저 체크합니다. 아시아장 고점은 이후 런던장이나 뉴욕장에서 위쪽 유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장 저점은 이후 런던장이나 뉴욕장에서 아래쪽 유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시아장에서는 무리하게 추세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런던장이 열렸을 때 그 박스를 어떻게 흔드는지 체크를 하죠. 위로 돌파한 뒤 그 위에서 지지를 만들면 추세 시스템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위로 찔렀다가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페이크 돌파로 보고 횡보 시스템으로 대응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 뭘까? 단순히 이름만 들으면 자동 매매 같기도 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시나요? 손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헤지펀드, 투자은행, 펀드펀드 모두 시스템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감정에 지배당하기 쉽죠. 수익이 나면 더 먹으려고 하고 손실이 나면 버티려고 하고 결국 원칙대로 못하고 무너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스템은 다르죠. 그냥 원칙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개인 트레이더가 기관을 이기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기관은 감정 없이 매매를 하고 개인은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매매를 합니다. 이 시스템 트레이딩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인간이 하지 못하는 영역을 서포트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다년간 시장의 제 매매 방법에 맞는 시스템 트레이딩을 연구를 했고 적지 않은 비용과 적지 않은 시간을 들여 오늘 말씀드릴 시스템 트레이딩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실제로 얼마나 꾸준한 수익을 보고 있냐? 당연히 궁금하실 수 있죠. 제가 단순히 이론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굳이 끝까지 들으실 이유도 없겠죠. 저는 현재 약 4,000명 정도가 함께하고 있는 채널에서 매일 국제골드 시장에 대한 관점과 아시아장, 런던장, 뉴욕장,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전반적인 시장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나간 차트를 보고 여기서 들어갔으면 수익이었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오늘의 박스권은 어디인지, 어디가 유동성 구간인지, 어느 구간을 돌파하면 추세로 볼 수 있는지, 어디를 다시 박스 안으로 말아 넣으면 횡보 시스템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진행했는지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저번 달 수익은 운이 좋게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면서 약
1억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 수익이 매달 똑같이 반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은 달라질 수 있고 손실이 나는 날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감으로 들어가서 운 좋게 한 번 수익을 낸 게 아니라 횡보장과 추세장을 나누고 골드의 시간대별 수급을 반영해서 반복 가능한 기준으로 매매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로직을 받아서 사용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후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이런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행복권 시스템 트레이딩과 추세권 시스템 트레이딩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차트의 80%는 횡보, 위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아래로 깨지는 척 하다가 다시 말아 올리고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계속 흔들고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채 박스권을 만드는 구간, 이런 구간들이 전부 횡보에 포함이 됩니다.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이 구간에서 계속 방향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위로 뚫겠지, 이번에는 아래로 깨지겠지, 이번에는 진짜 추세가 나오겠지.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쉽게 방향을 주지 않습니다. 골드는 순간적으로 위아래를 강하게 흔드는 움직임이 자주 나옵니다. 위쪽 유동성을 먹고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아래쪽 유동성을 먹고 다시 말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횡보장에서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스템으로 접근을 합니다. 보통 박스권 횡보장이라면 많은 분들이 상단에서는 매도 포지션, 하단에서는 매수 포지션 진입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박스권 중간에서는 매매를 지향하시죠. 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상하단 부근에서는 매매를 지향합니다. 이유는 한쪽 매물대를 자주 두들기는 모습이 나온다면 돌파하면서 한쪽 방향으로 강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박스권 중간 부근, 즉 위아래 방향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횡보하는 구간을 선호합니다. 손절 기준은 기술적 분석을 참고할 수도 있고 시드 대비 감당할 수 있는 손실폭으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보통 수익금과 시드 기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폭에서 정리를 합니다. 횡보장은 방향성이 약한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아니면 수익보다 손실 가능성이 커지죠. 제가 횡보 시스템에서 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가격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상단과 하단에서 반복적으로 반응이 나오는가, 매물대에서 되돌림이 자주 나오는가, 거래량이나 변동성이 추세상처럼 폭발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조건들만 맞으면 저는 추세를 기대하기보다는 횡보 시스템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제외하고 현물 기준 0.5%의 변동폭을 선호합니다. 0.5% 미만의 변동폭을 보여주면서 위아래로 흔들어준다면 횡보 로직은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횡보 로직은 한 번에 큰 수익을 노리는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수익을 여러 번 쌓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추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횡보장처럼 대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이 오랫동안 막히던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했고 돌파 이후 다시 그 구간으로 눌렸는데 이전 저항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이때는 더 이상 상단 매도 관점이 아닙니다. 이전의 저항이 새로운 지지로 바뀌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 시스템을 켜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추세가 터질 수 있는 수렴 구간이나 지지나 저항을 돌파한 구간에서 추세 로직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가동하게 된다면 설정한 공식에 따라 시스템이 수렴 구간을 찾습니다. 수렴 구간을 찾게 된다면 위아래 노란색 선이 생기게 되죠. 시스템이 수렴 구간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바로 포지션 진입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단선을 마감봉 기준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롱 진입, 하단선을 마감봉 기준으로 돌파하게 된다면 숏 진입이 됩니다. 만약 상단선을 돌파하고 롱 포지션이 진입되었는데 올라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기존 하단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기존 롱 포지션은 손절 처리를 하고 비중을 더 실어서 숏 포지션을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렴 구간을 찾아 추세를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 로직입니다. 추세 시스템에서 익절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횡보장에서는 목표 구간이 짧기 때문에 상단이나 하단에서 빠르게 익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추세장에서는 일부는 짧게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추세가 꺾일 때까지 끌고 가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고 만약 숏으로 진입되었다면 다음 지지 구간을 찾아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에서 포지션 종료는 수동적으로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차트의 20%밖에 안 되는 추세 구간에서 큰 수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횡보장에서 작게 여러 번 쌓고 추세장에서 한 번 크게 가져가는 것, 이게 제가 보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진입 비중, 추가 진입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개인마다 수익률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이 시스템 트레이딩을 실제 차트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교적 변동성이 적은 아시아장, 즉 오후 3시까지는 저는 횡보 로직을 적극 활용합니다. 뉴욕장과 런던장이 열렸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횡보 로직을 적극 활용해 주는데요. 런던장이 시작한 오후 4시 이후에는 천천히 관망하며 지켜보다가 시장에 큰 변동성이 없으면 뉴욕장 시작하기 전에 또 한 번 횡보 로직을 활용해 줍니다. 그럼 추세를 쫓는 로직은 언제 쓰냐? 뉴욕장이 열리고 일시적으로 한 방향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유의미한 지지와 저항을 돌파했을 때 한 방향으로 쏠리는 차트의 특성을 파악해서 원회의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사용합니다. 추세 로직, 횡보 로직 매매를 모두 보여드리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오늘 영상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아시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횡보 로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세 로직은 이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시간은 오후 1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도해 놓은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이 작도한 내용을 오토로직 2기 교육방에다가 공유를 드렸습니다. 한번 이 내용부터 보시면 골드 15분 차트고, 차트를 보면 일시적으로 한 방향으로 밀리는 움직임들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체크해야 할 건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 어디서 지지를 받는지, 어느 구간에서 상승을 멈추고 어느 구간에서 하락을 멈추는지, 이러한 구간들을 파악한다면 시스템을 돌릴 때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공유를 드렸습니다. 위아래로 큰 변동성들이 나와주곤 있지만 하나의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떻게 오토로직을 활용하는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만약 제가 이 구간에서 오토로직을 작동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면서 횡보로직에 가장 최적화된 구간이며,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수익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는데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만 이렇게 크게 빠져주는 현상이 나온다면 심리적으로 크게 밀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새롭게 오픈되는 롱 물량들이 쌓이게 되면서 손실로 전환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밀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건 이전에 지지를 받았다라는 영역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 정도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주면서 쌓여있던 롱 물량들을 청산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팀방에다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구간까진 빠지더라도 이전에 유의미한 지지의 영역을 보여줬던 구간이라서 만약 이 구간에서 오토로직을 키고 이렇게 쭉 빠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손실권이겠지만, 이러한 지지 구간들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일정 손해를 감수하고도 포지션을 홀딩해보겠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이게 1번 박스권, 2번 박스권, 3번 박스권이죠. 지금은 2번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고, 만약에 이쪽 방향이라든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도 유의미한 저항 라인 그리고 유의미한 지지 라인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홀딩할 명분이 생긴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횡보 오토로직은 되돌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빠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되돌림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쌓을 수 있는 로직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횡보장에서는 통하지만 추세가 강하게 터지는 구간에서는 불리한 로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총 4회차 매매하면서 4,300불을 돌파했다고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오늘도 차트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우하향 횡보, 즉 한 방향으로 쭉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캔들의 꼬리들이 보이실 겁니다. 내려가더라도 올라오고 내려가더라도 올라오고 내려가더라도 올라오다 보니까 롱 물량이 여기서 한 번씩 청산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찌 됐던 우하향 횡보든 우상향 횡보든 위아래 터는 움직임만 보여준다면 위아래 다 발라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충분히 횡보 오토로직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밀리고 이제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오토로직 매매를 진행해 볼 거고요. 저는 이미 설정값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단에 시스템 트레이딩을 눌러 바로 활성화를 시켜 보겠습니다. 자, 1분봉으로 바꿔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켰고요. 제가 이렇게 실매매하는 거는 오토로직 2기 교육방에다가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브리핑을 드리고요. 일단 오토로직은 잘 돌아가고 있고, 지금 총 롱 하나, 숏 하나 포지션들이 열렸죠. 위아래 횡보가 진행이 된다면 다 발라먹는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수익을 여러 번 쌓을 수 있는 매매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 매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무빙이 아래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서 실시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손실권에 들어왔지만 이번 박스의 지지라인과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밑꼬리를 달면서 위로 올려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스탠스를 취하지 않고 차분히 이 차트를 조금 더 지켜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림과 동시에 롱 익절 라인을 터치해 주면서 롱 물량들을 모두 수익으로 청산해 줬고, 다시 총 P&L은 수익권으로 전환된 구간입니다. 아직 제가 만족할 만한 수익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차분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위아래 활발히 움직여주면서 수익금은 약 1,300불을 돌파한 구간입니다. 지금 매매 돌린 지 약 40분가량 지난 시점인데요.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매매를 마무리하고 오토로직 교육방에다가 공유를 드린 다음에 매매를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종료했고요. 총 수익금 1282달러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로직 2기 교육방에다가 제 매매 과정을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렸고, 언제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언제 종료를 했는지까지 모두 다 공유를 드렸습니다. 매매에서 가장 위험한 건 사실 차트가 아니에요. 가장 위험한 건
본인의 감정, 이 감정입니다. 수익이 나면 더 먹고 싶고 손실이 나면 본전 생각나고 한번 놓치면 따라 들어가고 싶고 손절해야 되는 자리에서 버티고 싶어집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매매에서 무너지는 이유는 방향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정해놓은 기준을 감정 때문에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이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이런 횡보장에서는 횡보장에 맞는 알고리즘, 그리고 추세장에서는 추세에 맞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감정 개입 없이 기준대로 매매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게 제가 그동안 구독자분들께 나누어드렸던 시스템 트레이딩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 시스템 트레이딩 툴을 그동안 구독자분들께 한정적으로 전달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께서 여러 후기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으로 매매했다가 계속 흔들렸는데 이제는 횡보장과 추세장을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됐다. 진입해야 할 자리와 기다려야 할 자리가 명확해졌다. 손절과 익절 기준이 생기니까 예전처럼 불안하게 차트만 계속 쳐다보지 않게 됐다. 감정 컨트롤이 가능하기에 하루 100만원, 50만원, 30만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수익이 났을 때도 욕심을 덜 부리게 되고 손실이 났을 때도 기준대로 정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후기들 정말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 툴이 무조건 수익을 보장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감정에 휘둘려서 들어가고 불안해서 나오고 놓쳤다가 따라 들어가고 손절해야 할 자리에서 버티는 매매를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 트레이딩 툴을 만든 이유도 단순히 신호 하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횡보장에서는 횡보 시스템으로, 추세장에서는 추세 시스템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기준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통해 누구나 조금 더 객관적으로 차트를 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게 이 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토로직 2기 팀방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팀방 참여는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문의량이 너무 워낙 많아서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한 달간 아무 조건 없이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단 선착순으로 30명이 한해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횡보 로직과 추세 로직을 공유드려 볼 예정입니다. 사용 방법 및 자세한 설명 또한 공유드릴 예정이니까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있는 자세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정 인원으로만 받을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안내드렸던 사항들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